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재명의 선고일이 속속 다가오면서 이재명이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어떤 사람들의 궁금증이 더해갑니다. 물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살아남으면 누가 덕을 보게 될까? 진짜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도 된다면 누가 비서실장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이재명 측근 얘기입니다. 이재명 측근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김현지입니다. 김현지는 지금도 이재명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입니다. 대표님 전쟁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여자. 성남시에 있을 때도 사실 별 특별한 직함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바로 이재명이 쓰던 2층 집무실 그 옆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김현지입니다. 무슨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재명을 위해서 33,000통의 괴문자를 보냈던 사람, 그리고 벌을 받은 사람이 김현지입니다. 그래서 김현지가 제1측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을 좀 더 아는 사람들은 그거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것뿐이고 실제 측근은 누가 뭐래도 정진상이다. 여러분들은 정진상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얼굴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유동규도 누군지 여러분 딱 떠오릅니다. 김만배 수없이 얼굴을 봤어요. 여러분. 유동규는 누군지 너무 잘 압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TV에서 봤습니다. 남욱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진상의 얼굴을 봤습니까? 예, 정진상은 잘 안 떠오르는데요. 맞습니다. 정진상은 얼굴 없는 이재명의 측근, 그림자입니다. 사진 찍는 걸 정말로 싫어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사진을 찍는 걸 보면은 쫓아가서 그거를 지워야만 직성이 풀린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정진상의 사진을 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나무 위키 같은데 옛날 사진 그것이 있을 뿐 정진상은 사진에 찍힌 적이 거의 없습니다. 수사를 받으면서도 뒤집어 쓰고 다녀가지고 제대로 찍지 못했습니다. 이재명이 검찰에 나가서 33종의 분량의 진술을 하면서도 그 진술 속에 정진상이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정진상이를 일부러 보호하거나 내지는 감추는 거죠. 이 정진상이는 누구냐? 1968년생입니다. 부산 사람입니다. 경성대학교를 나왔다 그럽니다. 저 지방대학 말이죠. 그리고 성남시에서 정책보좌관, 경기도에서도 정책보좌관 이런 걸 했다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직함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독방을 썼답니다. 독방을 쓰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3급 이상 정도가 돼야 독방 쓸까 말까인데 이 사람은 급수가 낮은데도 독방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이재명의 그림자고 이재명의 복심이고 이재명의 분신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는 뭘 했느냐? 시민단체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재명의 그 변호사 사무실 직원 이렇게 적을 뒀는데 사실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한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보험 같은 거 하려고 겉으로 형식상 꾸며놓은 거고 실제로는 이 사람이 운동권 사람이고 바로 그 운동권 사람들과 이재명을 연결하는 역할 내지는 경기 동부연합 그쪽에 깊이 관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그쪽에 지원을 받게 하는 역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남의 일개 변호사에 불과했던 이재명이를 그야말로 정치인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정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진상이가 말이죠. 여러분 김만배와 의형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만배와 의형제라고요? 그렇습니다. 나이는 김만배가 좀 더 많습니다. 한 서너 살. 그런데 의형제를 맺었다는 겁니다. 근데 유동규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정진상이가 김만배를 안 믿었답니다. 그 뻥쟁이 그러면서 조금 꺼렸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가까워졌느냐? 성남시에서 말이죠. 한 이 패밀리들이
그러니까 얘들하고 같이 업을 하는 애들이 정진상 뭐 이렇게 이 성남시에서 역할을 하던 사람이 뭐 백모 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김만배가 손을 안 쓰니까 그 사람이 구속이 되더라. 그 전에 말이죠. 김만배가 검찰 인맥이 많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정진상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유동규를 통해서. 근데 그걸 처음에는 안 믿었대요. 안 믿고서 나 그 뻥 꾸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 김만배가 이 검찰에 어떤 로비를 하면 그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모 씨의 경우에는 김만배가 손을 안 썼다는 거예요. 부탁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구속이 되더라는 거야. 아하. 김만배가 손을 쓰면 검찰에서 구속이 안 되고 김만배가 손을 안 쓰면 구속이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았다는 거야. 바로 박영수 같은 사람들이 이 김만배하고 형님 동생하는 사이 아닙니까? 이 김만배 옆에는 김수남, 최재경 같은 그야말로 고위 검찰 현직 내지는 전직 인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유동규와 이 정진상이가 이 김만배를 믿게 된 거는 실제로 고위 검찰이 김만배한테 전화하는 것을 옆에서 봤다는 거야. 고위 검찰이 뭐 검찰총장 정도나 뭐 아니면 뭐 되겠죠. 검사장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막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걸 보고서 진짜로 이 검찰에 인맥이 있구나. 이걸 알고서 정진상이가 이제 김만배하고 급속도로 가까워졌다는 거야. 근데 김만배는 왜 정진상과 가까워졌는가? 당연히 대장동 사업을 해먹으려니까. 김만배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라는 거야. 근데 김만배는 자기가 가진 인맥을 검찰 인맥 또 법조 인맥 그다음에 법조계 기자를 30년이나 하다 보니까 언론 인맥이 넓다는 거지. 이 인맥을 이용해서 개발 사업을 통해서 돈 버는 것이 김만배의 원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를 이뤄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인데 이재명의 측근이 이 정진상이니까 김만배는 김만배대로 정진상이 필요했고 정진상은 정진상대로 자기들이 위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김만배가 여기가 검찰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수사가 있으면 막아줄 수 있구나. 언론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막아줄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김만배하고 서로 의형제를 맺었다는 겁니다. 야,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정진상의 얼굴이 많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와 같이 그림자처럼 뒤에서 움직이면서 뭔가를 이렇게 꾸미고 그리고 또 획책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조정실장, 정책 보좌관 이런 역할을 했는데 실제로도 뒤에서 이렇게 뭔가 남이 알아서는 안 되는 몰래 해야 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진상이를 통하면 이재명한테 바로 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백현동 사업 있죠. 그 아시아데벨로퍼 정바울이 한 3천억 해먹었다는 거. 그것도 사실은 김인섭이가 정진상을 통해서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김인섭이가 이재명과도 직접 알지만 그렇다 해서 아무래도 이재명은 시장이기 때문에 맨 꼭대기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정진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자동 관광호텔 해먹는 것도 이것도 정진상이가 거기에 개입된 거랍니다. 왜냐하면 그 황모 씨가 그걸 해먹었다는데 황모 씨는 사실은 다 혼자 먹은 게 아니고 그 이름 없는 사람과 동업인데 그 이름 없는 사람이 바로 정진상이 보낸 정진상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이가 성남FC 여기에도 또 관련된 있는데 이 성남FC에서 돈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으로부터 여기에도 정진상이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장동 말할 거 없고 그다음에 우일의 신도시, 성남FC 지금 아직까지는 기소가 되지 않은 수사는 하고 있다는데 아직 느려요. 이 정자동 또 서현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진상이를 통하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는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럼 유동규도 핵심 아닙니까? 유동규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문기가 무슨 데 측근이냐. 정진상하고 김용 정도는 돼야지. 이게 이재명의 말이잖아요. 그 라인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남시 라인이 있는 거예요. 성남시 라인. 이 성남시 라인에 정진상, 김용
얘들은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여자는 김현지, 배소연 이렇게 되는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냥 공사예요. 성남시 산하기관이죠. 여기에 유동규, 여기에 김문기. 그러니까 이 라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성남시 바로 직속 부하들은 정진상, 김용이고, 그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에서 하는 사업을 해먹으려니까 여기에 바로 자기들하고 통하는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유동규, 김문기를 집어넣는데, 유동규는 이 사람들하고 잘 사귀잖아요. 보면 성격이. 그리고 시원시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는 이 본부장을 맡아갖고 정진상, 김용하고도 이렇게 형형 하면서 친하게 지낸 거고, 김문기 씨는 약간 하급일 뿐만 아니라 또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 정진상, 김용 이런 애들하고는 간접적으로만 통했던 거죠.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유동규고 개발 1차장은 김문기잖아요.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위에 사장은 유한기 씨가 또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기 씨, 김문기 씨, 유동규 씨는 이쪽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데 유한기 씨도 돌아가셨죠. 김문기 씨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쪽 분들이, 유동규 씨는 또 지금 깜빵 갔다가 우리 쪽으로 와 있지만 여기가 지금 개작살 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성남시 애들은 물론 깜빵 가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죽거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이는 이 성남시 자기의 측근들을 이용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요리해가면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만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로, 나무기하고 연결하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자기들은 뒤로 빠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앞으로 전면으로 내세워가지고서 얘들을 그야말로 함정에 빠뜨리고 그야말로 감옥에 보낸 거죠. 그래서 김문기 씨가 억울하다고 그야말로 유서까지 써놨던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재명의 측근 중에 제일 측근입니다. 공천에도 개입했고 이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이런 거에도 사실상 이 정진상이 입김이 엄청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물론 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하다. 그리고 정진상이는 절대로 이재명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할 사람이 아니다. 유동규 씨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진상이 바로 그거예요. 유동규 씨가 얘기한 휴대폰 밖으로 집어던져! 그거. 유동규 씨가 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뭐 지인이 와서 살았는데 뭐 그때 또 다음에 또 정진상이가 말이죠. 휴대폰 밖으로 집어던지라 해서 집어던지고 뭐 그거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정진상입니다. 그래서 유동규 씨도 말이죠. 자기가 김용이 시키면 반밖에 안 믿지만, 반밖에 안 하지만 정진상이가 시키면 그대로 따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진상이는 그 어떤 포스, 나는 무게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성남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 정진상이가 비서실장 됩니다. 혹시 국정원장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어쨌든 정진상이는 이렇게 어쨌든 나쁜 일하고 주무르고 이런 사람인데 뭐 김만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김만배에 대해서는 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수천억을 먹고 지금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런 사람들이 옆에 가가지고 야, 이 꼴을 보시겠습니까? 자, 김만배하고 정진상 니들은 의형제니까 나란히 감방으로 가거라. 강신업 TV입니다.